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아무래도 2분기 GDP 수치에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는 좀 플러스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좀 집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DP fell 0.9% in the second quarter, the second straight decline and a strong recession signal. 네, 이번에 GDP가 다시 한번 소폭 하락했습니다. 바로 수치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래프 살펴보시면 2분기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2022년 2분기의 GDP 수치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면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세를 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플러스 0.3%를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또 한 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이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감소한 여파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속보치로 이후 수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확정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2분기 연속 역성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앞으로의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경기 침체 선언으로 예전에는 이어졌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GDP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분기 연속 결국에는 경기 침체,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명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의견을 좀 부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파월 의장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은 이번에 이런 현상을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제닛 옐런의 발언이 중요했습니다. 제닛 옐런 발언 살펴보시면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으나 침체 상태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 미국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로 인해서 둔화가 됐지만 현 상황이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지만 이 진정한 경기 침체는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은 전반적인 둔화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미국은 현재 일자리 창출, 또 가계 재정 호조, 소비 지출 증가, 그리고 기업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110만 개 증가했고 또 이는 과거 경기 침체의 첫 3개월 평균 24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부문들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GDP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데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모습까지 나타나서요. 이렇게 좀 유명 인사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일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좀 견고하다 보니까 유명인사들의 발언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하는 이런 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씩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과 아마존 두 기업도 상당히 크죠. 실적 발표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bids on revenue and profit, expects growth to accelerate despite pockets of softness. 네, 이번에 애플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당 순이익은 1.2달러를 기록했고요. 예상치는 1.16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매출액은 830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예상치였던 828억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87%가량 상승한 건데요. 애플의 2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이번에 애플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잠재워준 분위기인데요. 이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월가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애플의 간판 상품인 이 아이폰 매출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아이폰 매출이 2.5% 감소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전망을 뒤엎고 2.8%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애플 쪽에서는 좀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에 아이패드, 맥 컴퓨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매출은 공급망 제약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아이폰 판매에 있어서 거실 경제에 영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적이 좀 부진했을 수 있겠으나 아이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또 CEO가 이런 거실 경제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을 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폰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좋은 실적 나왔는데요. 일단 애플도 시간외에서 반응이 오고는 있지만 사실 아마존이 지금 시간외에서 13% 폭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존은 어땠나요? 네, 아마존 실적도 살펴보시죠.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은 20센트를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1,21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1,190억 9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성적을 좋게 나타내게 되면서 이 우려감을 일축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과 아마존 두 기업의 실적을 체크해봤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된 기업들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볼게요. 사실 코로나19 때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땠나요? 네, 화이자도 좋았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Pfizer quarterly sales surged to record high, driven by COVID vaccine and antiviral treatment Paxlovid. 네,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항상 안 좋은 소식만 전해왔는데 그나마 좋은 소식은 화이자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화이자의 2분기 매출은 2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2.04달러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였던 1.78%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매출과 그리고 이런 치료제 관련한 실적이 기반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8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매출은 81억 달러로 이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둔화하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 등 해외 시장에서의 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둔화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해외 시장에서 견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확실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화이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